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네, 해외 선물의 신3 모의투자대회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 본선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각 조의 1, 2위 트레이더들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더 깊이 있는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시황 분석과 매매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많은 정보들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1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서 더 전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요. 트레이더들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외신 소식들 전해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외신 소식들 어떤 것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죠.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것이 미중 무역 협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본질적으로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악의적인 의도를 보여준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는데요. 중국 사회과학원의 판펑 특별연구원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홍콩 내정에 간섭하겠다는 의미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몇 시간 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중국 외무부 차관이 미국에 대한 엄격한 진술과 항의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이 취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며 미국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의 국내 총생산 그리고 실업자 보험 청구 수, 내구재 수주 등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요. 모두 예상보다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4분기 경제 활동이 가파른 둔화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공포를 일부 완화했다고 지금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진단했습니다. 앤드루 헌터 전략가는 무역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대에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오른 주가는 이 지표 호조에 더 상승해 올랐다라고 말했는데요. 향후 몇 개월 동안 이 GDP 성장률이 더 둔화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지표를 봤을 때는 4분기 둔화는 이전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내년까지 유지되려면 이 국제 경제 지표를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진단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내년 증시도 호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12월 15일에 스마트폰 등 약 180조 원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계속해서 공언해 왔는데요. 만약 이전까지 1단계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증시에 투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프린시플 글로벌 인베스터의 샤 수석 전문가는 1단계 무역 협상이 어그러지고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지난해 12월과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작년 12월에 미국의 증시 폭락을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에 또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겠는데요. 12월에는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가가 더 오르려면 내년 글로벌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또 중앙은행들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 S&P 지수의 밴드를 3,000에서 3,250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팁을 덧붙여줬는데요. 다른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 밸류에이션 그리고 아시아 신흥시장을 선택하라고도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예상치를 넘어선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홍콩 인권법에 서명하면서 유가가 이틀 연속 하락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약 157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재고가 사실 줄어들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했지만 이 결과를 완전히 벗어난 행동인데요. 휘발유 재고 역시 50만 배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달리 10배 이상인 513만 배럴이 증가했습니다. FXTM의 수석 전략가는 무역 협상이 위험 수준에 도달한다면 원유 역시 12월에 급격한 매도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원유 투자자들은 지금 12월 5일과 6일에 있을 오펙 회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외신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금 다음 달 증시 그리고 원유의 매도 위험성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디조 트레이더 분들과 함께 배틀리그로 함께 해보시죠.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해드립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이제 본선이 굉장히 막바지에 이른 상태입니다. 네. 앵커님께서 또 강조를 해주시겠지만은, 지금 미장 휴장인 만큼 사실 이제 배틀리그 관련해갖고 포인트 누적이 없다는 점 시청자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네. 다음 주가 이제 본선의 막바지인 만큼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께서 꼭 인지하시고, 과연 8강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 관련해 갖고는 이제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외신에 대해서 다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장 자체가 이제 미 추수감사절로 인하여 휴장인 상태에서 네. 외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타났어요. 뉴스를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확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홍콩 인권법 관련해서 서명 자체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거 관련해갖고 미중 무역에 대해서 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최근 굉장히 트럼프 랠리 상태였죠. 지속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합의 거의 도달했다. 이 상태가 여건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시황에 대한 반영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홍콩 인권법 자체가 지금 중요한 이유는 중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 홍콩 관련해서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제 과거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얽혀 있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져 있는데 네네. 이 와중에 트럼프가 서명을 했다. 이 부분은 미중 무역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다. 그렇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시황적으로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1차 합의가 계속 이루어졌다고 있는 여건 내에서 트럼프 서명으로 인하여 미중 무역이 엎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능성이 충분히 열린다. 오늘 차트 보면서 좀 판단을 내려드리겠지만은 미 증시가 고가에 다소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부분을 좀 판단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차트 간단하게 짧게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채널의 상단 구간에 어떻게 보면 저항대를 굉장히 맞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채널의 하단 구간 위치가까지 좀 판단한다면 심하면 8,000선까지 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염두에 한다는 점. 확실한 이제 매도에 대한 추세의 관점 자체는 8,300선 이탈 이후에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네. 중요한 거는 기술적 분석상, 시황상 어떻게 보면 미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좋게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청자분들에 인지 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마침 또 이제 굉장히 8강이 유력한 두 분을 모시고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 부분 관련해 갖고 미 증시 네. 앞으로 어떻게 좀 바라봐야 수익권을 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지 자세하게 물어보는 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세동 해설위원은 미 증시가 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 서명과 관련해서 이제 미중 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네. 트럼프는 미중 무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사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부분 관련해서 완결하는 것보다 지금 완결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형태를 좀 꾸려 나가면서 멋있는 모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서명 자체의 외신에 대해서 얘기 나눴지만은 서명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밀고 나갈 것인지, 야 그래도 나는 민주주의의 성지야 하면서 밀고 나갈 것인지, 그러면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중국 쪽에서는 굉장한 민감한 문제예요. 그렇죠. 과거사 문제도 연결돼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중 무역에 태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네. 합의가 갑자기 연장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전개된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은 오늘 두 트레이더 분들이 네.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주시겠죠. 오늘 두 트레이더 분들에게 자세하게 이 부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의 트레이더들과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시장 흐름들 오늘도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어제 다시 사상 최고가 랠리 이어갔습니다. 상품별 시세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21% 하락세입니다. 3,14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21% 하락세입니다. 8,43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52% 하락세입니다. 57달러 81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2% 상승입니다. 1,46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보합권입니다. 1.101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상품 시장 흐름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하면서 그 이후로도 지수 선물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 내일 오늘 미 증시 휴장이고요. 내일도 조기 폐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CME 거래소도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틀리그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모의투자대회 룰. 모의투자대회에는 총 25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하며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리그 2개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배틀리그는 본선, 8강, 4강, 결승을 거쳐 최종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배틀리그는 당일 수익금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게 되며 누적 스윙리그는 대회 기간 내 최고의 수익금을 기록한 트레이더가 우승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본선 대진표입니다. A조부터 E조까지 총 25명의 트레이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조 트레이더 함께합니다. 언제나 기회는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은 저 마녀의 선물과 함께하십시오. 국내 지수 매매의 최강자 엔젤입니다. 저 주천 선생과 함께라면 쪽박도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신과 원칙의 매매 클로이입니다. 네, D조 함께할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현재 배틀리그 순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오늘 D조 트레이더들 순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와 주천 선생 트레이더가 44점으로 동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1위 달리고 있는데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의 당일 수익은 85만 원, 그리고 주천 선생 트레이더의 당일 수익은 370만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3위는 엔젤 트레이더입니다. 40점 기록하면서 당일 수익은 300만 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D조 트레이더와 함께 할 텐데요. 지금 현재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 그리고 주천 선생 트레이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제 옆에 계시는 우리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는 스튜디오에서 지금 처음 뵙는 자리인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입니다. 방송 출연은 처음인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께 저의 매매 기법이라든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정보들 나누려고 이렇게 어렵게 자리 마련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 선생 트레이더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천 선생입니다.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찾아뵙게 되는데요. 자, 좋은 소식 그리고 전망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두 트레이더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분의 거래 내역들을 한번 보니까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와 주천 선생 트레이더 이 D조에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D조 사실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네. 좀 다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혹시 이제 한 분씩 물어볼 텐데 이제 마녀의 선물님께 먼저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주천 선생님과 공동 1등인 건 알고 계시는지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견제는 항상 있는 법이죠. 그렇죠. 대회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 자체는 이제 3위까지 큰 격차가 나진 않아요. 네, 네. 사실 이제 본선까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매매를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건지 이 부분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대회를 출전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기까지는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점수에도 되게 만족을 하고는 있지만 욕심이 안 생긴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승점 1점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과감한 매매보다도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매매로 결과를 기다릴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안정적인 매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는 지금까지 매매 중에 단 하루만 손실이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거는 좀 고평가를 해야 되죠. 네. 사실 이제 매매 자체에 대한 모멘텀을 좀 판단한다면은 사실 수익 자체가 크게 난 날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안정성 있게 그래프가 우상향적인 부분으로 흐른다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누적 수익을 쌓고 있다는 증거고, 이거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이거 누적에서도 좀 1등 순위권 안에 들지 않을까, 이 부분 좀 염두하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은 일단 저는 제 기준으로 삼았던 건 대회가 끝나기 직전까지 제 수익률을 3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제 처음의 목표였기 때문에 저만의 목표를 유지하다 보면 우승도 아니면 좋은 성적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누적 수익 리그에서는 7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쌓아 올리시면서 지금 현재 상위권에 그래도 달리고 계시는데, 자, 앞으로의 또 매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천 선생 트레이더와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네, 사실 이제 주천 선생 트레이더님은 이제 해선물 시즌 3 이제 프리뷰 할 때 자주 네. 뵀었는데 오랜만에 뵀습니다. 사실 매매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초반에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좀 다소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 대회 자체는 아직은 안 끝났는데 지속적으로 뭐 수익을 충분히 내신 그런 시기가 있다 보니까 저는 마지막에 가서라도 순위권 안에 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거든요. 자신 있으신가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마스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선물의 특성은 그 퓨처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견지명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지수나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제가 이제 갑자기 손실이 났던 부분은 크게 한번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뭐 출전했으면 1등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그런 부분에 큰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이 손실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손절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한번 수익 난 걸로 해서 배팅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도전입니다. 선물이란 건 역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에 대한 부분 마감하고 다시 수익으로 어느 정도 찾아올 자신이 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리베로 맞나요? 리베란가요? 그 말이 있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네, 일단은 도전에 대한 의미 자체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데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트레이더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매매 자체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회 막바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평가드리며 사실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 8강 진출 자체가 굉장히 유력한 두 분입니다. 사실 이제 외신에 대한 부분으로 미정 씨에 대한 부분을 안 물어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사실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시간 좀 가질 텐데 자, 마녀의 선물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 미정 씨 역대 최고가 자체가 사실 어제 일어났죠. 예, 전이 일어났는데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장이 휴장인 만큼 사실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지금 홍콩 발의 법안, 트럼프 서명 이런 뉴스가 악재 조건이 계속 뜨는데 미정 씨 방향성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먼저 어저께 그 발표 서명 이후에도 꾸준히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게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장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계속 올라갈 추세라고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이 추세를 따르면서 진입하기엔 지금 이미 늦었고 그렇다고 해서 매도 라인으로 계속 치시자면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의 매매 스타일은 이렇게 어지럽고 이럴 때는 잠깐 조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까지 추세를 따르든지 아니면 매도세를 볼 때까지는 저는 안전자산인 골드나 오일 지금은 한참 변동폭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수익을 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아, 사실 지금 얘기 주셨던 부분이 골드랑 오일에 대한 평가 자체를 좀 하셨는데 사실 트럼프 발의가 좀 뜨고 나서 골드에 대한 부분이 오늘 갭 상승으로 이제 장이 좀 시작이 된 부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전일 이제 골드가 저점이란 평가 자체가 다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골드 안전자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전자산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어디 쪽으로 보시는지? 저는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자체도 들어갈 진입 포지션 자체도 이제 미 증시에 관한 이런 혼동성을 예상을 하고 저가 포지션으로 지금 골드를 계속 매수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분명히 조금 더 변동폭, 하루의 데일리 매매를 봤을 때는 변동폭이 가장 좋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골드랑 오일이고 그 안에서 저만의 밴드를 잡고 단타로 수익을 좀 내는 게 이 지금 시기를 지나는 좋은 수익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매수에 대한 대응 자체로 저점을 다시 좀 대기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제 차트 한번 보고 지금 잠깐 안전자산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미 증시에 대한 방향성과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적인 방향에 대한 흐름 자체를 굉장히 보이고 있어요.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 자체가 미중무역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런 부분도 좀 다소 평가가 되는데 지금 트럼프 합의 법안으로 사실 미중무역 서명이죠. 죄송합니다. 트럼프 서명으로 인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미중무역 자체가 불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 단가 자체가 오히려 나쁘지 않은 기회로 여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드는데 그럼 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매수 단가 어디서 대기하셨는지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이 생각도 드는데. 아니 뭐 저는 처음에도 방송했을 때 뭐 오픈하고 이벤트를 했으니까 제가 어저께도 제가 자리를 처음에 봤던 거는 1458.00부터 이제 매수 대기를 해놓고 있었는데 어저께 1459.1까지 내려왔다가 치고 올라갔더라고요. 아쉽지만은 추세를 따르진 않았고요. 여전히 다시 한번 반등 내려올 거 기대하면서 그때부터 지금 매수 밴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신다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 정도를 저는 밴드를 잡고 상방향으로 하방향으로 밴드 매매로서 단타 수익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매수에 대한 위치값 자체의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치값, 지지값을 한 번 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요? 아니, 대기하시는 구간. 제가 대기하고 있는 구간이요? 네. 제가 처음에도 저는 골드를 좀 사랑하는 전문가 중에 하나인데 저만의 이제 매직 구간이라고 해서 구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는 제가 역시 비슷하지만 조금 더 고점인 1458.00부터 지금 상방향으로는 지금 1474까지 보고 있어요. 1474.00 요 정도의 밴드 구간을 잡고 지금 안전자산인 골드로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추세고 저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마녀의 선물님 자체는 사실 이제 매매 자체를 좀 다소 제가 평가를 드리자면은 네. 그렇게 큰 리스크를 품는 매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어떻게 보면 서울경제TV에서 처음이신데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고지를 드릴 부분은 마녀의 선물님께서 오늘 좀 감기에 걸리신 것 같아요. 맞는지요? 네, 제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해서 감기가 좀 지독하게 걸려서 좀 컨디션이 좀 정상이 아니라서 혹시라도 불편해하실 시청자분들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네, 뭐 다음 주에도 뭐 이제 누적 포인트를 잘 쌓게 된다면 네, 한 네. 번 더 출연하시는데 그때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천 선생님께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주천 선생님께는 일단 시황적인 부분은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홍콩 법안에 서명을 트럼프가 했어요. 네. 그러면은 미중 무역에 연관을 좀 지을 수 있을까 하고서 시청자들이 좀 의아해할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 갖고 한번 해답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어렵네요. 그 홍콩의 인권법안은 솔직히 얘기를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제 2라운드의 패권 경쟁에 대한 금융 규제의 첫 발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홍콩 같은 경우는 고정 환율제인 페그제를 선택을 하고 있죠. 자, 중국은 위안화, 홍콩은 홍콩 달러죠. 근데 중국의 가장 큰 외화 창구인 홍콩을 묶어두는 인권 그 제재 발의안을 죄송합니다. 그 미국이 발의를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자, 1차 패권 경쟁의 1차적인 부분은 무역 전쟁이었고 2차는 금융 전쟁입니다. 그러면 2015년인가요? 2016년인가요? 예, 2015년 말부터 아마 2016년 중반까지 해서 조지 소로스가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아마 공매도를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7천억 달러로 아마 그때 막았을 거예요. 7천억 달러, 7,700억 달러인가요? 근데 지금 홍콩 같은 경우 만약 이 페그제, 이 고정환율제를 지금 고집하고 있는 홍콩의 입장에서 지금 외화 유출이 유입보다 3배 빨리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아마 홍콩 같은 경우도 달러나 모든 부분을 막아서 그걸 막아줘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자, 제가 저번에 한 10월 초인가요? 그 금융전쟁에 대해서 한번 언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홍콩 인권법 발의안은 간단하게 그냥 인권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카드입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카드를 꺼냈는데 그게 위안화를 조지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위안화를 하기 위해서 홍콩 달러를 가지고 아마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은 좀 다소 정리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트럼프에 대한 서명, 미중 무역으로 인해서 미 증시 랠리 막을 것 같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자체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나스닥에 대한 매수 흐름 트럼프의 서명으로 막힐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선물은 퓨처 프라이스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1월 달에 대한 그 금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월, 2월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걸. 그렇다면 다음 달에 12월 달에 해야 될 건 2월, 3월이겠죠. 과연 2월, 3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부분은 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블랙스완에 대해서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가장 큰 게 환율적인 부분, 금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둘에 대한 서명 1차 끝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다 끝났어요. 자, 제가 10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못 올라갑니다. 다른 전문가들 고점 깨지 못합니다. 전 깹니다. 소비만 받쳐주면 깹니다. 근데 어저께 중요한 게 다 상승입니다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거 소비에 대한 부분은 하락이었습니다. 소비에 대한 부분이 못 받쳐졌기 때문에
개인 심리 상태는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이제 하락 랠리 블랙스완이 뜬다. 다시 고점을 찍고 하방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염두에 두고요. 아까 이제 마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미증시 앞으로는 좀 하방 쪽으로 열려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자, 그럼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께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 자, 이런 부분이 미 증시의 랠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어찌됐던 뭐 결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약간 이제 미중 협상을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내기 위한 페이크 전략 같은데 네. 어찌됐든 이걸 또 판도로 해서 좀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열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좀 잠시 관망을 하시면서 골드나 네. 좀 다른 안전자산 쪽으로 매매를 좀 유도를 하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미증시 부분 잠시 관망하면서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고요. 자, 두 분의 미증시에 관한 이야기 한번 여기까지 들어보고 저희는 현재 외신 소식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오늘 휴장했지만 국제적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하면서 뉴욕의 상승 랠리에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CNBC에서 1시간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홍콩이 시장의 가장 큰 지정학적 위협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베렌베르크의 최고 경제학자인 홀거 슈미딩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법에 서명하고 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pretty clear, 꽤 확실하다라고 미중 무역 협상을 비유하는 모습인데요. 슈미딩은 홍콩의 상황이 심하게 나빠질 경우 중국의 군사 개입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1단계 합의일지라도 미중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지금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 장기적인 무역 전쟁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도 경제적인 이유로 협상을 원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협상을 타결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국 군인이 홍콩 시위에 개입하지 않는 이상 이 홍콩법 서명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전달해드렸고요. 다시 배틀리그로 돌아가 보시죠. 네, 외신 소식들 다시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외신 소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법안이 그렇게 많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주천 선생 트레이더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자, 지수 선물 같은 경우 매도 쪽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좀 매도 자리 한번 잡아주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렵죠, 지금. 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저는 지금 매도를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일자 고점 자리가 저 같은 경우 84.57부터 그 전일자 58.75까지가 좋은 매도 자리로 보여지고요. 지금 저는 시황적인 부분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뭐 당일 매매나 뭐 주일 매매가 아니고요. 길게 롱 포지션으로 좀 가져가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잡은 자리에 있어서 손절이 나면 뭐 가감하게 청산을 하는 편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12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그전까지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소식은 뜰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이제 방금 이수연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쭉 읽는 과정 중에 밀리터리가 있었습니다. 군사 개입이 만약에 되면 지금까지는 군사 개입이 안 되고 있는데 홍콩에 만약에 군사 개입이 시작되면 그때는 미국도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할 텐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대한 그 무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중국 역시도 상당히 시장 경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만 미국도 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합의는 볼 건데 그 이후에 그 금융적인 부분이나 인권적인 부분을 발휘하면서 금융적인 부분을 아마 제재를 들어갈 텐데요. 미국에서.
저는 그게 아마도 이제 군사 개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언제 될지는 시진핑만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주천 선생 트레이더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그럼 지금까지 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싶은데, 자,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누적 수익을 꽤 안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님만의 어떤 매매 노하우가 있으면 좀 하나만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포지션을 많이 잡고 이렇게 좀 과감한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좋은 자리를 꾸준히 딘득하게 찾아 들어가서 좀 계약수가 많지 않지만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매매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안정적인 매매를 지향은 하지만 정확한 자리에서는 리밸런싱하는 스위트한 매매를 좀 지향하는 게 제 스타일이고요. 첫 번째 방송 때도 인사드렸다시피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는 제가 주력은 아니었지만 항생을 좀 많이 이용해서 수익을 냈었는데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저의 이제 골드라든지 오일은 제가 꾸준히 또 들고 가면서 좋은 자리에서 크지는 않지만 좋은 수익들 냈던 게 누적으로 쌓여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매매할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주로 골드와 오일 그리고 이 대회에서는 또 항생으로 많은 수익을 내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조금 어렵고요. 제가 네. 아무래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거를 자랑할 만큼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점차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건 하나하나 노하우 전수해 드릴 거고요. 확실한 거는 저는 크지는 않지만 뭐 다른 전문가님들에 비하면 큰 수익은 아니지만 제 목표한 수익만큼은 내고 이 대회를 끝내겠다는 목표는 확실히 있습니다. 네. 목표 수익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 30% 정도를 유지하는 게 목표다라고 정리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매매 이 목적 그리고 전략을 잘 지키는 게 또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자,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의 매매 전략 더 궁금하시다면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천 선생 트레이더님도 하나 여쭤볼게요. 주천 선생 트레이더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하나 공개해 주시죠. 우선은 비밀이고요. 제가 요즘 매매를 하면서 우리 마녀님 걸 많이 보고 있어요. 너무 감명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그 해외 선물의 신 보면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포지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참 인상적이에요. 안정적이고 참 안정적인 저 같은 경우는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 마녀님의 매매 패턴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공격적이고 도안이면 뭔데 마녀님께서는 차근차근 쌓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저는 추천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전 추천입니다. 예. 제가 보는 건 큰 시황적으로 해서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자가 제시 리버모어인데요. 자, 그 사람은 19살 때 $5 가지고 미국을 샀던 사람입니다. 자, 그 $5를 가지고 미국을 샀던 그 패기를 저는 존경하고 그 사람의 투자 기법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 매매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 날 때는 막 많이 나죠. 손실 날 때는 많이 손실 납니다. 하지만 자르죠. 자, 중요한 건 수익 날 수 있을 때 수익을 크게 내야 된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손실을 날 때 정확하게 손실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제 매매 패턴의 좋은 점은 아닐까.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해오면서 누적 수익으로 보여드리니까요.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여러분들 $5 가지고 미국을 산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카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주천 선생님의 매매 스타일 자체가 공격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자신감 있는 포지션 어떤 시황에 대한 정확성을 여부를 두고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전에 얘기하셨는데 주천 선생님께서 마녀의 선물님을 너무 띄워주셨어요. 네, 혹시 너무 지금 속마음은 몰라요. 그렇죠. 자, 지금 남도 모르죠. 25명의 트레이더 중에 네네.
라이벌로 생각하는 트레이더 한 명만 뽑아주신다면. 한 명이요. 네. 저는 마녀님을 뽑겠습니다. 네. 이게 이유가 있나요? 뭐죠? 이유요. 그 우선은 1차적으로 너무 이 인상적인 매매를 하셨고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마녀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어차피 근데 결과적으로는 끝을 봐야 되겠지만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뛰어넘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나의 매매가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면은 거의 프로포즈급인데 사실 네 저희는 경쟁을 하는 구도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녀 트레이더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라이벌로 지명이 됐어요. 근데 속마음은 솔직하게 좀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25명의 트레이더 중에 한 명 뽑으신다면. 처음에는 솔직히 이 대회 참가해서 아무래도 비슷한 또래 여자 전문가님들이 신경이 쓰인 게 사실이에요. 약간 이제 경쟁이 되죠. 네. 그리고 또 같은 조에 또 계시는 분도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일단은 저는 뭐 추천을 드리자면 물론 주천 선생님을 넘어서야지만 제가 이제 또 8강을 가니까 사뿐히 좀 밟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라이벌은 이제 다른 쪽이긴 하지만 정글 트레이더님을 한번 뽑고 싶어요. 네, 저랑은 좀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으셨고 여기서 이렇게 만났는데 좀 비슷하게 좋은 성적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좀 8강전에서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사실 이제 매머에 대한 패턴 자체가 굉장히 두 분이 비슷한 게 이해가 가는데, 네. 사실 내일 이제 정글님이 출연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은 주천 선생님, 네네. 네, 일단은 프로포즈가 거절당했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사뿐히 다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한 부분을 좀 물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물어본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바라도록 하고요. 앞으로 사실 이제 정확히 오늘 D조죠. D조에 그렇죠. 대한 이제 배틀리그 랭크이 자체가 여러분들 사실 3위까지는 박빙이에요. 알고 계시죠? 사실 1위부터 3위까지 큰 격차가 네, 나지 네.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3위까지 8강에 대한 구도가 거의 확정적으로 드러난 상황인데 점수차가 나지 않은 네. 여건이 좀 펼쳐지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매매를 좀 지향하는 방향 자체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앞으로에 대한 포부 한마디씩 밝혀보는 시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녀의 선물님부터. 주천 선생님부터 하시는 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천 선생님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밝은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저랑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 끝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이렇게 서로의 라이벌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고요. 앞으로의 다짐도 한번 들어봤는데, 자, 앞으로 계속되는 매매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다른 상품들 전략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미증시와 또 골드 살짝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렇다면 오일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께서는 지금 오일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방송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5일을 현재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갖고 있는 상태고 매도를 보고서는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 조금 많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고 지금 네. 계속 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일 포지션 지금 원유 재고 증가에 의해서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변동성이 큰 지금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 신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되고요. 저 같으면은 지금 저점 자리 계산을 해서 매수 신호에 다시 한번 대기를 두시는 게 옳은 판단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오일 매도 포지션 보유하고 계셨다고 네. 하는데 지금 그럼 어느 정도에 보유하고 계신가요?
비밀입니다. 네. 이게 저의 이런- 히든이 네.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궁금한데. 네. 자, 그러면 우리 주천 선생 트레이더도 오일에 대한 뷰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시황적인 부분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 뭐 아람코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우디의 아람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5% 정도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제 3대 유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네.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오일이 과연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예,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번에 오펙 감산 협의에 대한 부분도 러시아가 묵살해 버렸잖아요. 감산을 당분간 하지 않을 거다. 그거에 대한 비중은 12월 달에 뭐 얘기를 나누자. 저는 이게 프로포즈 하는 게 아닌데, 마녀님 말씀이 맞아요. 예. 네. 포지션이 매도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네, 매도가 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비밀입니다, 저도. 네,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이런 뷰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시면 매도의 흐름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천 선생 트레이더도 역시 만열 선물 트레이더와 마찬가지로 오일에 대해서는 매도 뷰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두 분 다 현재 진입가는 좀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두 분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제 방도 들어오시고 네. 주천 선생님 방도 들어가시는 회원분이 계시면 네. 아시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자, 이런 부분들 두 분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정보들 충분히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유가에 대한 차트적인 부분을 좀 해소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제 국제유가 국제유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일단 감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나오면서 상승 랠리 패턴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 이제 프리뷰하는 시간 동안 좀 강조를 드렸던 점인데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 채널에 대한 구간을 단기적으로 이탈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간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겠는데 오히려 이 구간대에서 이제 매수에 대한 랠리 포지션을 좀 지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드렸지만 지금 단가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포지션입니다. 네. 이제 매도에 대한 위치값, 매수에 대한 위치값, 양방향이 굉장히 엇갈리는 위치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추세적인 부분을 좀 판단하기 굉장히 기준이 애매하다. 이런 부분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양방향 볼 수 있겠지만은 장기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60단가에서 매도를 좀 기대해 보는 게 큰 관점으로 네, 이 네. 부분은 좀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유가 관련해서는 내년 2020년부터는 미국 네. 쪽에서 셰일에 대한 공급량 확대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시황적인 부분 고지를 드리자면은 미국 쪽에서 2020년부터는 이제 수입에 대한 부분보다 수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더 확대돼서 손익에 대한 분기점을 처음으로 넘기는 시기예요. 앞으로 국제유가는 미국 셰일에 의해 가격 자체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미국 쪽 입장은 단순히 그거죠. 유가 자체가 많이 오르면 이제 오펙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 누를 수 있는 현상 자체를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가가 폭발하는 현상 자체는 오펙이 아무리 감산을 하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지금 단순히 상승 랠리로 패턴 구간 나오는 거는 시황적인 반영 여부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강한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 양세동 해설위원의 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장기적으로는 조금 60선에서 매도 전략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2020년부터는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과 관련해서 유가를 좀 미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좀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한마디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추수감사절 관련해서 이번 주까지는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다시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어떤 전략 갖고 계실까요? 드디어 일주일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주말에는 푹 쉬고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일주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안 하던 짓 하지는 않을 거고요. 했던 짓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 목표 수익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 얻으면 좋고 지금 결과에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만 8강 욕심은 분명히 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첫 대회지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8강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누적 수익이 있으니까 기대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천 선생 트레이더도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어떻게 매매하실 건지. 조금 안전하게 매매를 해볼까 생각했는데 네. 제 성향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도 아니면 뭐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제가 보는 저희가 프라이데이랑 박싱데이랑 어느 정도 광군절이랑 대해서 9월 달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 네. 릴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자, 12월부터 특히 12월 15일 날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마 폭락의 시대, 블랙스완의 시대가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자,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12월 15일 되보면 알겠죠. 아마 그 기점으로 해서 폭락이 들어올 건데 그때는 아마 상승 랠리처럼 네.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못 따라갈 겁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고 저 따라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